네, 안녕하십니까. 자친 윤대표입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스튜디오로 좀 자리를 잡아봤어요. 리뷰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현타가 왔습니다. 저는 중고차를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제대로 해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고요. 과연 어떻게 해야 좀 중고차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저는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면 억울해서, 내가 억울해서, 제가 억울해서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와 정직이라고 표어를 걸고 슬로건을 걸고 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걸 앞세워서 이 잘못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냥 투명하면 돼요. 그냥 투명하게 오픈 누가 해주면 사실은 그거 그냥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냥 오픈돼 있으니까 거기서 누굴 선택할지는 사실은 고객 몫이 돼야 돼요. 저도 처음 중고차 시작한 지 10년이 됐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부천에서 앉아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딱 앉았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바로 딜러증 내주지 않고 뻥카부터 배워라. 허위 매물부터 좀 가르쳐 주겠다 이러는 거죠. 사실은 제대로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사기꾼 잡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알아요. 그런데 그게 본질일까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 분들, 어떤 중고차 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아셔야 돼요. 알 권리라는 게 있는 건데 안 알려주고 내가 해결해 줄게. 넌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 해결해 줄게로 가니까 거기서 또 속으시는 분도 제가 봤고요. 잘 하시는 분들이 괜히 욕먹는 경우도 봤어요. 제대로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왜냐면 불투명하니까 그 사람도 따지고 보면은 나중에 보면 사기꾼일 수 있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대로 사도 사기라고 느끼고요. 중고차는 왠지 사면 찝찝하다가 남는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이제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좀 앉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중고차의 유통 과정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속는다 안 속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중고차 시장이 될 거라는 걸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 양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대자동차 신차 영업사원도 3년을 넘게 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전도사 사역도 10년을 넘게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고차 사업도 10년을 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고차 이제 대표로서 이제 사업장을 차려서 하게 된 지도 이제 2년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차에서부터 중고차 판매되는 데까지의 그 모든 유통 과정들이나 루트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거기서 사실은 좀 속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중고차 딜러들은 이 한 대 팔아서 300, 500, 1000만 원 벌 것이다. Yes or no? 라고 하면은 세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가지고 1000만 원을 남겨 가져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유통 과정 속에서 50만 원씩만 가져가는데도 생활하기가 빠듯한 분들도 있고요. 어제 딜러가 됐다가 다음 달엔 딜러가 아닌 경우들, 그만두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예요. 중고차 딜러 해봤다는 있어도 제대로 하는 분들 이나 뭐 롱런하는 분들, 사실 대부분은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도 정직 어느 정도의 그 신뢰성을 지키면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모르시면 속기가 너무 쉽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을 드리면 지금 헤이 딜러라는 게 잘 되는 사업이고 뭐 많은 딜러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헤이 딜러는 편한 앱이에요. 편한 앱. 편리한 앱. 헤이 딜러라고 해서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것도 케바케예요. 오는 사람, 내가 이제 1등 딜러를 고르잖아요. 그러면 1등 딜러가 된 사람의 연락처가 공개되고 그 사람한테 이제 연락을 하게 되는 게 기본 시스템인데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오는지는 사실 복불복이라는 거죠. 선택은 고객이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차 딜러분에게 중고차를 물어봅니다. 서비스를 얼마를 주실 건가요? 저쪽 대리점에서는 120 준다고 합니다. 현금을 요구하시기도 하고요. 썬팅, 블랙박스, 코일 매트, PPF, 시공, 하다못해 썬바이저 뭐 이런 것까지도 이 서비스 품목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게 사실은 불법입니다. 신차 영업소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게 암암리에 다 그렇게 하고 있고 해피콜 오면 서비스 안 나갔다고 좀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앵무새처럼 하는 스크립트예요. 그런데 이런 신차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뭘로 월급을 챙기냐면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중고차에서 좀 챙길 수밖에 없어요. 신차 딜러분들의 사실 애환이 좀 담겨 있고요. 소비자분들이 좀 잘못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건 시작은 카페에서 한 거예요. 카페들에서 동호회 막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카드사 직원들이 그걸 오픈해주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주는 것처럼 와요. 근데 실제로는 그냥 월급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줄 수 있을까라 해서 더 싼 데를 찾아가요. 신차 딜러들은 그렇게 먹고 삽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신차 딜러분들 괴롭히지 않으시길 이 자리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신차 딜러분들 좀 먹을 수밖에 없어요. 뭐 40만 원이라도 단돈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버는 게 아예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이 오게 되냐면 매입 딜러분들이 오게 돼요. 소위 말하는 이제 헤이 딜러에서 이제 물건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매입 딜러님들이시죠. 그래서 매입 딜러가 찾아옵니다. 매입 딜러가 찾아와서 이제 가격을 매겨요. 300~400만 원씩 이 차를 가지고 버냐라고 하면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요즘엔 더 많습니다. 차라는 건요, 가져오면은 매입비라는 게 들고요, 상사에 내야 되는 매입비 이용이 들어요. 매입비가 들고, 각 상사마다 연결되어 있는 캐피탈들이 있어요. 그 캐피탈사의 도움을 받아서 캐피탈 이자를 내고 재고 금융이라는 걸 받아서 이 차를 매입을 하죠. 그러면 이 차에 매달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비싼 차일수록 더 나가는 거겠죠. 그냥 평균적으로는 뭐 1% 가까이를 내요. 매월 이 차에 대해서 1% 가까이를, 적은 돈인가요? 연으로 따지면은 10%가 훨씬 넘는데 엄청난 금리죠. 그것만이 아니라 주차비 내죠. 차 상태가 다 깨끗하고 깔끔하고 너무 사고 싶은 모양이면 너무 좋은데 차량 상태가, 관리 상태가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상태로 있어요. 근데 이거를 대충 해서 파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잘한다고 하시는 매입 딜러분들은 상품화를 잘 시킵니다. 그래서 구겨진 부분들 잘 피고, 실내 세차, 실외 세차 잘 하고, 광택도 반딱반딱하게 내서 부족한 브레이크 오일이나 이런 거 다 갈아서 경정비해서 딱 상품화를 시켜요. 이 비용이 평균적으로 50만 원 이상이 듭니다. 한 달만 지나도 이게 확 줄어들어요, 이득이. 요즘에는 또 매입 딜러들이 본인이 팔려고 광고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오지 않아요. 뭐 엔카에 올리고 뭐 어디에 올리고 한다고, 당근에 올리고 한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달라졌어요. 매입하는 사람을 떠받들어 주지 않고요. 매입 많이 합니다라고 하면 상사 대표님들이 싫어해요. 왜냐면 자리 없어. 주차 자리 없어. 우리는 매입하는 사람이 필요하지가 않고 잘 빼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알선 딜러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뻥카 사기꾼들은 사실 요 집단에 속하긴 합니다. 요 집단에도 당연히 잘하는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허위로 아니면은 뻥튀기해서, 아니면 차 정보를 속여서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알선을 하려면 평균 시세보다 낮게 팔아서 내가 좀 더 어필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래 갖고 있는 매입 딜러와의 협의가 좀 된 가격이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고충이 많아요. 근데 게다가 제대로 가격 올려놓으면 팔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허위는 아닌데 요즘에 많이 성행하는 게 뭐냐면 가격을 좀 싸게 올려놓는, 이런 말까지 하면 이제 좀 욕먹을 수도 있는데 가격을 싸게 올려놓는 거예요. 엔카나 이런 광고 사이트에 가격을 싸게 올려놔요. 딜러들 입장에서는 전화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 왜 이렇게 싸게 올렸어요? 라고 하면은 에이, 아시잖아요, 이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팔리게 하려면 조금이라도 싸게 보여야 돼. 그럼 나중에 가서 사실 수수료가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선 딜러 중에는. 근데 실제로 이거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사기죠.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알선 딜러 위에 또 이제 허위 딜러가 또 존재하기도 하죠. 뭐 요즘에 유행하는 지입 사기, 이 사업체로 지입해서 파는 차를 중간에 브로커가 껴가지고 사기로 이 계약 조항을 넣고 나중에 가면은 그 차가 엉망인 차였고 환불도 안 해주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다 약간 이 알선 딜러 위쪽에 있는 이 또 다른 이제 사기꾼 집단도 있어요. 참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막 싼 게 비지떡인데도 모르고 좋다, 그런 데가 있다더라 가서 하면 정말 싸고 좋은 차, 이거는 뭐 흔한 말이지만 싸고 좋은 차 없거든요. 속으시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시스템을 알고, 그러면 이게 알선화해서 내가 받는 차냐, 아니면 이 사기꾼한테 받는 차냐, 아니면 원차주가 파는 차냐, 이런 것도 다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비싸다 안 비싸다를 논하기 전에 차 컨디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신차 딜러부터 매입 딜러, 또 알선 딜러, 또 그 위에 사기를 치려면 칠 수 있는 이제 허위 매물 딜러들도 있고, 딜러증을 안 내고 활동하는 뭐 당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티티빵빵에서 그냥 일반인인 줄 알았는데 왠지 뭔가 차를 자주 올린다, 이름을 자주 바꿔서 올린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딜러였고, 이런 게 많거든요. 이런 정보를 모르시고 이 차라는 데이터를 보고 이 차를 구매해서 내가 제대로 구매하시려면 어렵다는 거예요. 뭐 앞으로는 어떤 거를 좀 컨텐츠화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당할 수 있는 것들, 세세한 것들을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미연에 방지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욕먹을 각오로, 이거 말하면 신차 딜러도 저 욕하실 수 있어요. 알선 딜러, 매입 딜러분들도 그 불편한 진실을 왜 얘기해?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감히 총대를 메고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솔직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사기, 일반인들이 자칫하면 속을 수 있는 어떤 이 사기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면서 더 이상은 이제 중고차 때문에 피해를 보시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뭐 수입차, 국산차 이렇게 되면 또 나눠져요. 그리고 화물차 뭐 또 나눠지고, 수출 나가는 차 안 나가는 차, 이런 식으로 차 카테고리에 따라서도 또 사기치는 포인트나 또 이 사람들의 하는 워딩이나 어떤 수법이나 이런 게 또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 당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차를 제대로 보는 법, 일단은 제대로 된 차를 내가 볼 줄 알면 속을 일은 거의 없잖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오시면서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뭐냐면 중고차 시장이라고 하면은 좀 지저분하다, 믿음이 안 간다, 그러니까 자꾸 믿음을 주려고 뭘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투명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투명하게 오픈해버리고 이 사람들이 선택하게 하면 돼요. 저의 인생의 모토는 시력 차이가 실력 차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력을 키워드리는 거, 안목을 틔워드리는 역할을 제가 하려고 하니까 이거에서 또 동의하시는 분들 같이 따라와 주시고, 같이 또 자동차 친구로서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거나 댓글로 써주시면은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또 같이 걸어 나가는 귀한 자동차 친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